앞으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을 고른다고 하면 짧은 기간 안에 달러 인덱스가 10% 가까이 빠졌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달러 강세 이퀄 주식코인 하락, 요 법칙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타임라인을 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급등, 어쨌든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이번에도 따라오는 그 알트코인 불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도미넌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또 그것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엇이고 이게 왜 중요한지 네. 그 의미를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일단 도미넌스라는 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 내의 점유율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다는 건 암호화폐 시장 내에 비트코인의 비중이 높다는 거고요. 네. 만약에 낮다는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 비중이 낮다는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 내 현금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예전보다는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가 높다라는 건 시장에 현금이 많다. 뭐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뭐 대기성 현금이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알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높다. 그러면 알트코인 불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예, 그리고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낮다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고 스테이블코인 도미넌스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일 때 그런 식으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낮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 비트코인을 포함한 코인의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시총이 몇 %를 차지하느냐 네, 이거에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확 달라진다. 네, 이렇게 맞아요. 보는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올해 비트코인의 어떤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비트코인 급등이요. 미국의 경제 성장이 받쳐준다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한 2억에서 2억 3천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가격 레벨이 왔을 때에는 이제 비트코인 불장은 온 거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알트코인의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미 뭐 전고점은 1억 5천만 원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만 넘더라도 이제 알트코인 불장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시점부터라도 그렇군요. 지금 알트코인들의 어떤 급등이 보통 ETF 네네네. 상품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연계가 되잖아요. 네네네. 지금 시점에서 기대되는 ETF 승인 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은 지금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솔라나 그리고 리플 이렇게 두 가지가 되고요. 얼마 전에 이제 CME 선물 거래가 상장이 됐거든요. 두 가지 코인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을 고른다고 하면 CME 선물 상장을 보셔야 돼요. 현물 ETF 승인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절차라고 할까요? 뭐 시험 테스트라고 할까요? CME 선물 상장이 되어 있는 알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이게 ETF를 파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검증이 돼야 거래량이 나오고 검증이 돼야지만 현물 ETF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CME 상장이 되어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CME 상장이 안 되더라도 뭐 거래량이 높거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가 막 크게 형성이 되어 있던가 아니면 시가총액이 높고 뭐 미국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면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물 ETF 승인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알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ETF 상품들도 상장 페이지가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ETF 승인보다도 그 알트코인이 월가 기관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매력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코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올해 상승장도 그렇고요. 시장을 볼 때 달러 방향성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반에는 약달러 정책이 있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요거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했고 지금 5월 달이잖아요. 한 4개월, 5개월 동안 달러 인덱스가 거의 한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짧은 기간 안에 달러 인덱스가 10% 가까이 빠졌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를 원하기는 하지만 점진적인 그 약달러를 원하는 거지 급격한 달러 약세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4월 달에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트리플 하락이거든요. 미국의 환율이 하락했고요.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채권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네. 보통 요 트리플 하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머징 국가들이라던가 좀 개발도상 국가 같은 좀 화폐 가치가 좀 불안정한 이런 국가들한테 일어나는 건데 이 트리플 하락이 미국한테 일어났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튀었거든요. 네. 급등했다는 건 미국의 30년물 국채를 누가 매도했다는 얘기죠. 내가 미국한테 30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돼. 근데 미국이 안 줄 것 같아. 못 줄 것 같아. 그럼 미국에 대한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렸다는 얘기죠. 네. 그럼 4월 달에 우리가 돌이켜 보면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 달러가 약세로 빠졌고 좀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잖아요. 네, 그렇죠.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에 유지하려면 전 세계인들이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뿌려줘야겠죠. 달러 유동성을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미국은 무역 거래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역 적자를 얻게 될 거고 무역 적자를 얻게 되면 당연히 재정이 필요할 거고 그렇게 되면 부채가 늘어나고 언젠간 달러 가치는 하락하겠죠. 그럼 기축통화로서의 완전성이 훼손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미국이 무역 흑자를 가져간다고 하면 전 세계 기축통화가 충분히 풀리지 않겠죠. 그렇죠. 미국이 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또 기축통화의 또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트럼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급격한 달러 약세가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가 흔들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4월 달에 달러가 약세로 나왔던 이유도 그 이유고요.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는 지금 강달러를 통해서 기축통화 위치를 지키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로 약달러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싶어 합니다. 네. 하지만 약달러를 원하는 건 맞지만 급격한 약달러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약달러 정책이 뭐 트럼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약달러가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약달러가 미국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약달러를 가져가는 게 트럼프 정부가 이제 제조업을 활성화시켜서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서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건데 아직 공장들도 준비가 안 됐거든요. 미국으로 이제 공장을 이전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릴 건데 약달러 정책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네. 오히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에 관해서는 강달러 정책이 더 효율적이고 좋거든요. 그 이유가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 미국 정부의 수입 물가가 낮아지죠. 네. 그리고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소비력이 상승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에 뒷받침될 수 있는 거는 강달러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상쇄를 시켜야 트럼프 정부도 마음껏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급격한 달러 약세를 좀 막거나 아니면 달러 강세를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4월 달에 달러 인덱스가 97까지 빠졌다가 다시 지금 최근에 약간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죠. 뭐 중동 전쟁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서 미국채 매입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달러 강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를 우상향시킬 수 있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나오겠죠. 뭐 그런 정책들이 뭐 SLR 규제 완화라던가 아니면 법인세를 감수해 준다던가 아니면 미국으로 공장이라던가 투자 유치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달러가 강세로 나오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러 강세를 집착을 하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달러 강세가 나오면 미국 증시나 암호화폐 자산시장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달러 강세 때문에 그 달러 강세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네. 그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몰려 들어갈 수 있는 맞아요. 거죠. 네. 우리가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그 얘기를 해보자면은 달러가 강세면 주식이나 코인 가격은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금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3개월간 데이터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파란 색깔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초록 색깔이 S&P 500 그리고 빨간 색깔이 달러 인덱스예요. 네. 이렇게 왼쪽부터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쭉 빠질 때 비트코인 가격이랑 S&P 500 주가가 쭉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소폭 반등을 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랑 S&P 500이 쭉 반등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경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달러 강세 이퀄 주식 코인 하락 요 법칙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달러 강세가 나오면 주식이나 코인 가격은 지금 현재 매크로 관점으로 봤을 땐 상승을 한다는 거죠. 네.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환율은 그 나라 경제 성장률을 그리고 경제 성장을 대변하거든요. 그렇죠. 달러가 강세라는 건 미국의 경제 성장이 좋다는 거고요. 미국의 경제 성장이 좋다는 건 미국으로 자본 유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럼 당연히 미국 주식이나 ETF나 미국으로 많은 자본이 몰린다는 건 달러가 강세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산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가 강세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하긴 보면은 달러 약세가 된다 하니까 바로 그 환차손 걱정하는 네. 우리 서학개미들도 그쪽 미국 주식 팔아가지고 다시 국내로 맞아요. 들어온다는 뉴스가 요새 나오긴 했었어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번에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가 마이너스 0.3이 나왔잖아요. 둔화가 떴는데 이번에 GDP 연방 나오에서 이제 2분기 속보치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 2.3%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 뜻은 1분기 때는 트럼프 관세 인상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커졌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수입량을 늘렸고 뭐 금도 수입을 하고 그래서 무역 적자 때문에 GDP가 좀 둔화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좋게 회복하거나 높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그럼으로써 미국 경제 성장이 받쳐준다 그러면 주식이나 코인 시장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올해 그 자산 시장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냐, 변화가 있을 것이냐. 지금 워낙 그 여러 가지 대형 이벤트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본다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좀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암호화폐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상승장이 종료되는 시점이 조금 빠르게 앞당겨진다. 빨리 나오면 상반기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장이 좋았잖아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더리움 포함한 알트코인 불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변수가 발생을 했죠.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 관세 인상 이런 정책들이 조금 예상보다 굉장히 좀 세게 나왔고요.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제가 예상한 시점보다 아마 한 100일 정도 딜레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은 회복의 구간으로 봤고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은 저는 상승장 초입 구간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만약에 고점을 지금 찍은 상태고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이 됐다고 본다면 지금 알트 불장이 아마 길어도 한 2달에서 한 3개월 정도 요 정도 안으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상승장이 끝난다는 얘기는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급락장 혹은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어떻습니까? 아까 그 사이클 4년 반감기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제 변했을 수 있다, 없어졌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승장 이후에 이 폭락장도 좀 변화가 있지는 않을까요? 변화에서 가장 큰 부분은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알트코인은 이제 못 오르더라도 비트코인 혼자 4년 반감기 사이클을 무시하고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4년 반감기 사이클대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거든요. 이때가 이제 뭐 알트코인 불장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뭐 비트코인 가격이 나올 가능성도 높을 건데 우리가 4년 반감기 사이클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분석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월가 기관들이 상황이 어떻고 금리 인하가 어떻고 거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연말 상승 가능성도 전 열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둔화가 되던가 아니면 침체가 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변수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지금 방송하고 난 뭐 한 달, 2달 있다가 상반기에 좀 의미 있는 상승장이 나온다. 그럼 저는 상반기에 좀 비중을 많이 덜어낼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승장 이후에 찾아오는 급락장, 네. 사실 폭락장이라고 봐야죠. 과거의 그 데이터들을 보면 거의 뭐 60%, 70%씩 하락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러한 폭락장이 찾아올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은 이제 정고점 기준에서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될 건데 정고점이 이제 얼마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뭐 내후년 되겠죠. 한 뭐 5천만 원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4천에서 5천 정도. 근데 이제 뭐 정고점 가격, 비트코인 최고점 가격이 막 더 높아진다. 그러면 좀 그 가격은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정도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한 있어요.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그 어떤 레벨이라고 하면 네. 한 5천까지도 한 4, 5천 정도는 가능성이 있죠. 아, 한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이라면 그러니까 그 하락하는 기간이 그냥 바로 그렇게 폭락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계속 이제 꾸준히 떨어져야죠. 꾸준히 하락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 예를 들어서 올해 고점을 찍었다 그러면 26년도, 7년도 한 2년 정도 걸쳐서 하락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그 저점에서 담을 수 있는 구간은 길어야 한 달, 뭐 더 짧을 수도 있고요. 아, 잠깐 네. 그렇게. 아마 근데 그러한 가격대가 되면 또 사기가 어려운 게 이미 비트코인은 끝났다라는 불안감, 공포가 아마 팽배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때는 돈이 없잖아요. 이미 물려 있어서. 네. 돈이 없어서 근데 아니면 하죠.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일부 물려 있어야 그거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아니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타임라인을 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에 안 물려있고 모르면은 이게 얼마나 떨어졌는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마이너스 40%, 50%, 60%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아, 이 정도 되면 살 때가 됐구나.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려있는 것도 좋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상승장에서 알트코인을 다 덜어낼 생각이거든요. 알트코인은 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처럼 다음 상승장 사이클에 살아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아예 다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정리를 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울 거예요. 뭐 2천만 원에 사신 분들 계실 거고 평균 매수 단가가 낮으면은 아까워서 못 파신 분들이 계시는데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어느 정도 일부분 익절해서 현금화하고 그 현금을 갖고 다시 또 하락장에 또 줍고 다음 상승장 사이클을 또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 그러니까 많은 기관들의 어떤 매수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스트라티지 같은 그 기업들 뭐 계속해서 ETF 뭐 전환사채 발행해서 사모으고 이랬기 때문에 네. 폭락을 용인할 수 없는 이 큰 손들이 워낙 많아졌고 이것 때문에 예전 같은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기업들 때문에 폭락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아, 어떤 이유로요? 예를 들어서 지금 MSTR 같은 경우에도 뭐 전환사채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계속해서 돌려막기로 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빠지면은 MSTR도 버티기 힘들거든요. 만약에 MSTR이 버티려면 비트코인을 갖고 활용해서 수익이 나야 됩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없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뭐 은행에 담보를 맡겨서 뭐 이자를 받는다. 아직까지 제도권 내에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뭐 기업들의 시가총액 올리는 그런 MSTR 같은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자기네들만의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죠. 네.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때문에 더 비트코인의 큰 폭의 하락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관들도 자산운용사들도 그 손절 로스컷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다 같이 그 매도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차환을 해주려면 던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내 개인 투자자는 또 그럴 때 개인 돈이라면 버틸 수가 있는데 네. 이 투자자들의 돈 요구가 있을 때는 환급을 해줘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장에서의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이 나중에 거기가 폭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맞아요. 있군요. 그 22년도에 FTX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대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FTX 거래소가 파산돼서 비트코인 시장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그때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았고 시중에 유동성이 없었어요.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자금 원천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낮았고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FTX 거래소는 뱅크런이 안 났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뭐 금리가 높든 낮든 시중에 뭐 경기 침체든 거시 경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혹은 이미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에게 뭐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올해 상반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그 코인 쪽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랬지만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힘들었을 거예요. 주식도 보통 그러거든요. 작년에 엄청 전문가들 욕 먹고. 욕을 엄청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좀 많이 힘들었고 트럼프 정책 때문에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 진짜 뭐 펀드 매니저들도 어려운 그런 장에서 개인 투자분들을 고생하셨다고, 좀 마음고생이 심했다, 뭐 그래서 버틴이나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하기 전에 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회복해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힘든 구간을 이제 버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만약에 상승장이 온다 그러면 앞으로 2개월에서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승장 내에서 엑시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번 엑시트를 못한다, 알트코인에 물린다 그러면 28년도 다음 사이클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때 되면 시드가 묶여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막 뭐 4천, 5천까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오겠죠. 네. 그리고 기회비용도 당연히 날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상승장 구간에 욕심을 조금 버리고, 그리고 최대한 좀 최고점에서 엑시트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최고점 엑시트보다는 본인들이 정해놓은 원칙과 기준대로 뭐 2배, 3배, 4배 수익을 거두겠다 그러면 분할로 덜어내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한 욕심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게 참 주식도 그렇고 모든 자산 시장에서의 현명한 그 매매 방식인 것 같긴 한데 네. 한 방에 쌀 때 사고 한 방에 비쌀 때 팔고 싶은 이 심리 이것 때문에 자꾸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 코인 이슈 경제 채널 박은성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